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외에 다른 어떤 두 개의 어떤 항들에 대한 계산 방법들을 연산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연산은 사칙 연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약속인 거야. 어떤 새로운 뭐 집합의 연산이잖아. 숫자의 연산이 아니고 함수의 연산 뭐 이런 게 있듯이. 그래서 집합의 연산으로서 첫 번째 합집합이라는 그런 연산을 정의하는데 합집합을 기호로 자, A 자, U자를 이렇게 쓴 것처럼 쓰시고 A 합비라고 읽으시면 돼. A 합집합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A 합비라고 읽으셔도 되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고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x를 원소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x냐면 a의 원소가 되거나 또는 b의 원소가 되는 그런 애들을 원소로 하겠다. 즉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아무 쪽이나 한 곳에만 들어있으면 말 그대로 약간의 그 합친다, 합하다, 더한다의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겹치는 애들은 원소는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걸 A 합비라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U자를 이렇게 뒤집어 쓴 것처럼 쓰고, A 교집합 B라고 읽기도 하고, A 교 B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자, 그림을 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어떤 부분을 원하냐면, X를 원소로 하는데, X가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도 돼야 돼. 그러니까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교집합이라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그러한 연산의 계산 결과는 이쪽에 있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들만 쓰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여집합이라는 거는 여집합은 특별하게 어떤 전체 집합을 조건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를 보통 유니버스 우주의 약자를 따서 U라고 그림을 그릴 때는 전체 집합은 직사각형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때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자,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A의 자, C 어떤 보충하다 이런 뜻이 A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일단 반드시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A의 원소가 아닌 애들을 A의 여집합 즉 그림으로 보시면 이쪽 바깥쪽에 있는 A라는 영역의 바깥에 있는 이런 원소들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자. 여집합에 대한 연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차집합이라는 연산은요, 또 그림을 보시면,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자, 차집합이라는 연산은 X가 A의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X는 B의 원소가 아닌 애들을 차집합이라고 부른다. 즉, A의 원소 중에서, 자, 뭔가 빼겠다는 얘기가 뭘 빼냐면, B에도 들어있는 걸 빼겠다는 얘기야. 즉 교집합을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남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차집합이라는 연산의 결과로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집합의 연산에 대한 정의 조건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저런 집합의 연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는 얘를 우리는 그냥 어떤 느낌,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 너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정도로 생각해보자고. 그냥 편의상, 편하게, 논리적으로. 자, 어떤 집합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야. A와 원소가 없는 애들 합하면 당연히 뭐가 돼서 나오겠어? 당연히 A가 돼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공집합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는 공집합을 채워 넣으시면 되고 생각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돼. 잠시 헷갈리시면 영상 멈추시고 생각하고 채워 넣으시고 혼자 먼저 채우고 해보셔도 되고 자, A와 A를 합하면 그대로 A가 나올 건데 똑같은 걸 한 번만 쓰니까 다시 A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A와 A의
겹치는 것도 다 똑같이 겹쳤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좀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자, A가 B에 포함되면, 자, A가 B에 포함되면 A와 B를 합했을 때, 자,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A가 B에 포함됐다면 B가 A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겠지. 그래야지만 B에 있는 걸 A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자, A가 B에 포함된다면 A와 B를 합해봐야 A는 그대로 뭐 사라지겠지. 그래서 다시 B가 되고, A와 B에 겹치는 부분은 B가 A만큼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심지어 그림 그리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런 상황이면 작은 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A보다는 B가 원소의 개수가 더 많겠지. 그거를 적다 많다로 해볼게. 자, 적은 거랑 많은 걸 합했는데 많은 게 적은 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쪽이 나오겠죠. 적은 거와 많은 거에 겹치는 쪽은 적은 게 겹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 A 교 B는, 자, A와 B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애와 A를 생각해봐.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많겠지. 여기는 겹치는 애만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쪽이 되겠구나. 이렇게 포함 관계를 한번 써보자 이런 의미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A 교 B보다는 B가 더 많이 있겠지. 여기는 A랑 겹친 B, 여기는 모든 B.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포함될 수밖에 없겠고. 이번에 이제 A가 있는데 여기는 A에다 다른 걸 합쳤잖아. 합집합을 했으니까 이쪽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함 관계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 정도는 그냥, 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정의를 외우고 나면 이 정도는 그냥 논리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에 어떤 공통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연산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 연산 법칙은, 집합의 연산의 법칙은 첫 번째 교환 법칙이라 있는데, 자, 우리 수식 같은 거 할 때 다 해봤던 법칙이야. 자, 교환 법칙은 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뭐 A와 B를 더하나 B와 A를 더하나. 그래서 A와 B를 합집합을 한 거는 자리를 교환해서 B와 A를 합집합한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 교집합도 마찬가지겠죠. A와 B에 들어있는 거 같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집합이나 B와 A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집합이나 똑같겠지. 그래서 A 교 B는 B 교 A. 교집합이라는 연산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것도 배웠었죠. 자, 결합 법칙은 항이 3개일 경우에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놈을 계산하는데 3개야. 집합이 3개일 때. 집합이 3개일 때 뭘 결합해? 앞에 거 2개를 먼저 결합시키고 뒤에 거 2개를 결합시켜서 계산한 결과가 같으면 합집합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합집합은 결합 법칙이 당연히 결합 법칙이 성립하겠죠. 자,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야. 이거 2개를 겹친 부분을 찾고 그 다음 거랑 겹친 걸 찾나. 자, 뒤쪽에서 B와 C의 교집합을 먼저 계산하고 A가 겹친 걸 찾나. 결국은 3개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좌변 우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은 교환, 결합이 성립한다. 뭐 이 정도는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자, 분배 법칙. 자, 이것도 우리 수식에서 다 했던 거죠. 수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배 법칙은 합집합이 나오잖아. 그럼 이쪽에가 교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쪽에서 만약에 교집합이라는 연산이 나면 이렇게 합집합이 나와. 왜냐면 기호가 다 똑같으면 합 이러면 결합 법칙을 쓸 수 있지만 이것들은 합과 교가 있기 때문에 결합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계산 결과는, 자, 아주 중요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합이라는 연산을 B랑 한번 관계를 시켜주는 거죠. B랑 한번 연결을 시켜주고 가운데 부호는 교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A 합이 다시 C랑 한번 만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쪽도 똑같은 논리로, 자, A 교가 B랑 한번 연결이 되고 가운데 연결부호는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이라는 연산과 다시 C가 한번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이야.
자, 우리 식에서도 분배법칙 이런 거 했었잖아. 분배법칙 뭐 3x가 있고 2x 더하기 y 이렇게 있으면 분배할 때 이렇게 했었죠. 6x의 제곱 가운데 플러스 따라가고 3x가 이렇게 곱했었잖아. 이게 뭐야? 식을 이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가는 게 전개였잖아. 분배 법칙을 통해 식을 전개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전개된 식을 다시 원래대로 자, 두 개의 다항식을 하나의 다항식을 둘 이상의 다항식의 고백꼴로 고쳐주는 이런 과정, 인수분해의 역과정, 전개의 역과정을 인수분해라고 부르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거야. 분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항이 펼쳐져 있을 때 A합이 마치 여기서 우리가 공통인수를 3x를 공통인수로 찾아서 앞에 2x가 남고 뒤에 y가 남거나 이렇게 묶어내는 것처럼 A합을 찾아서, 그죠? 다시 A합을 찾아서 괄호를 한번 치고 남는 거 B, 가운데 연결 부호 교집합,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거 C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이거 뭐지? 정리가 안 되잖아. 근데 A교가 공통으로 들어있다고. A교를 쓰시고 B 하시고 가운데 합집합 C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배 법칙은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분배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A차 B가 보이면 A교 B여로 고쳐야지만 이게 연산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산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집합의 창시자인 드모르간이라고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에 대한 법칙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게 될 명제나 이런 조건을 생각하면 부정과 관련이 있는 거지. 자, A 합 B의 여집합을 계산하는데, 자, 우리 이제 뭐냐면 A 합 B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전체 집합을 U라고 가정하면,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A와 B의 합집합의 바깥이니까 이렇게 금방 색칠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림을 그리기가 쉽다는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가 쉬워.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그림 그리려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겹치는데 찾으려면 좀 헷갈릴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자, 얘는 여집합이라는 교는 이렇게 영향을 주면 A가 A의 여로 바뀌는 거 당연하겠지. 이렇게 영향을 주면 B가 B의 여로 바뀌는데 합집합이 또는이잖아. 근데 합집합의 반대 개념은, 자, 여는 반대 개념이야. 합집합의 반대 개념은 수학에서는 교집합이 된다는 거죠. 교집합이. 그래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걸 보면 이렇게 풀어 쓰는 게 연산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풀어 쓰는 게 연산이고, 이걸 보면 이렇게 고쳐야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기 쉽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왼쪽처럼 표현된 거는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고, 오른쪽으로 표현된 거는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풀어 쓰잖아. 그럼 문제가 이렇게 옆에가 B 같은 게 붙어서 이거를 계산하기 좋게 해준다고. B 같은 게 붙어가지고 계산을 좋게 해준다. 근데 이것만 딸랑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A교 B의 여가 있다고. 그럼 그림을 그리기가 쉽잖아. 그지? 이걸 보면 A교 B가 여기잖아. 그게 바깥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금방 그릴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을 합치기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연산, 얘는 벤 다이어그램적인 측면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A여가 되고 B여가 되는데 가운데가 교가 오면 합으로 바뀌어줘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드모르간에 대한 법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몇 개, 이것도 할 수 있겠지.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이렇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없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로 또 공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자, 이 정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A와 A여의 교집합은 없겠고,
A와 A열을 합하면 다시 전체가 되겠구나. 이게 이제 여집합에 대한 성질이고, 아까 저기 썼던 차집합과 여집합, A차 B는 A교 B여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개. 드모르간, 그 다음에 차를 교여로 보면 이 세 가지가 연산에서는 사용되는 법칙들로서는 뭐 이 세 가지가 다 전부야. 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라고. 그래서 A차 B는 A교 B여, 교여가 나타나면 차로 고쳐. 차로 고치겠다는 얘기는 뭐야? 그림을 금방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 차집합을. 이거는 그림적인 측면이랑 똑같아. 얘는 연산적인 측면. 뒤에 이렇게 똑같은 알파벳들이 나타나서 얘를 소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연산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교 B합. 자, 문제 A교 B합. A교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A교 B여가 있네. 자, B여가 있고, 자, 여기랑,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합집합을 할 건데, 자, 이쪽에서는 A여 합 B, A여 합 B. 자, 그 다음에 교 A여 합 B여. 자, 이거의 계산 결과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다고. 자, 연산이잖아. 연산. 합집합, 여집합, 교집합 이런 게 나왔으니까 연산하실 때 이거를 뭐 정리할 수가 없잖아. 이걸 정리할 수가 없잖아. 줄여지지가 않는다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막 이런 게 알파벳이 똑같은 게 나타나면 아, 얘가 U가 되는구나. 알파벳이 똑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 줘야 아, 이게 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다 줄여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게 보였으면 좋겠어. 마치 뭐 인수분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A교가 공통으로 들어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고. 자, 그럼 A교를 뽑아내. 가로를 치고 앞에는 B가 남겠죠. 그 다음에 U가 따라오겠죠. U가 아니라 합집합 교가. 그 다음에 뒤에는 B여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알파벳을 맞춰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B와 B의 열을 합했으니까 전체가 되겠지. 전체와 A의 교집합은 A 이렇게 되겠어. 자, 일단 그래서 좌변을 계산했더니 A가 나왔죠. 자, 우변도 마찬가지야. 알파벳이 틀리면 정리를 잘 못한다고. 자, 근데 또 공통으로 A여 합 이런 게 보이네. 그래서 다시 씁니다. A여 합으로 묶어내면 앞에 B가 남고 가운데 교가 남고 뒤에는 B여가 남아서 B교 B여니까 뭐가 돼? 이렇게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공집합과 이걸 합하면 그 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A와 A를 합했으니까 전체가 되면서 얘를 정리하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줄여나가는 걸 집합의 연산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의 연산이었고, 자, 연산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 하나가 어떤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자, 얘는 특히 이제 주로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A가 있고요. 자, B가 있는데 뭐 개수들이 있겠지. 원소의 개수들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A와 B하고 N 쓰면 A와 B라는 A 합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다 그랬지. 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일단 뭘 써야 되냐. 원래는 이거도 하고 이거도 하고 이거 더 해야 되겠지. 자, 영역을 볼게요. 영역을. 만약에 이제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하면 이 A와 B 두 개의 집합을 다루는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저기 바깥에 있는 영역 보여줘. 이 파란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 집합의 평면을 A 합 B라는 그림이 자, 파란색 영역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차집합 보여. 차집합 A차 B지. 이 부분에 해당 영역 두 개와 그 다음에 교집합이죠. 교집합 여기 세 번째 영역과 여기 다시 B차 A에 해당하는 네 번째 영역, 즉 네 개의 영역의 원소의 개수만 알면 우리는 이 전체 집합을 다 꾸밀 수 있다는 얘기야. 다 채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먼저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면 구하시고 B의 원소의 개수 구해. A 원소 개수 세고 B의 원소 개수 했더니 한 번 더 세졌지 뭐가 가운데가. 그래서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의 원소를 알려주고 B의 원소를 알려주고 교집합을 알려주거나 합집합을 알려주면 이것들을 서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교나 합을 하나만 알려주면 나머지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뭐 여기 4번 1번도 영역으로 표현하면 A와 B의 합집합의 바깥 부분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생각을 좀 하시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A 교 B가 공집합이라면 A 교 B가 공집합이라면 뺄 게 없겠지. 여기가 이제 사라지겠지. 그냥 A와 B를 더하면 되겠는데, 공집합인 경우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큰 중요성은 갖지 않겠지. 겹치는 게 있는 게 훨씬 중요하겠지. 공집합이면 그냥 NA 더하기 NB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뺄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겠어. 자, 세 개의 원소를 어떤 그림으로 그릴 때는요. 자, A를 넣고요. 자, B랑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난다고 가정을 하고, C랑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B랑도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공통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일반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랬을 때 이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 있죠. 이 영역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번호를 매기면 7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겠죠. 저 7개 영역을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는 1, 2, 3, 4, 5, 6, 7을 더해야 될 건데, 그 방법으로 일단 A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시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시고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자, 더하고 더했더니 몇 번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집합 부분이 또 중복이 되는구나. 중복되는 것만큼 또 빼야 되겠지. 자, 그랬더니 요 가운데는 한 번 더 빠졌어. 세지를 못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 개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A교, B교, C를 개수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자, 개수를 세기 너무 어려우면 이게 알파벳 미지수로 A, B, C, D 이렇게 놓고 하는 방법도 괜찮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 관련된 것도 뭐 다른 일반적인 문제들은 저희는 개념 강의니까 일반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듣고 뭐 교재를 가지고 풀어보시고요. 특이한 문제들만 하나씩 가끔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25개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의 개수가 15개, 근데 B의 개수가 20개야. 자, 그랬을 때 N, A, 교,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일단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림을 한번 놓고 생각해볼까요? 뭐 그냥 생각해도 괜찮은데, 편의상 그림을 놓고 생각해보면, 자, 뭐라고 그랬어? 자, 두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면 4개의 영역을 채워야 되는데 A에다 15개를 쓰고 싶지만 여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겠지. B에도 20개를 쓰고 싶으면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달라져. 뭐가 달라요? A 교 B가 몇 개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 근데 자,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A와 B를 더하면 15 더하기 20에 교를 빼야 된다고. 근데 이게 25를 넘어가면 안 되겠지. 25를 넘어가면 이렇게 25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A 교 B는 35니까 최소 10개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 값은 1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최대는 더 쉽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A가 15개인데 여기가 15개 이상이 올 수는 없겠지. 그래서 최대는 15개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 푸는 문제인데, 요거에 대한 좀 다른 풀이를 하나 제시하려고 그래. 조금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꼭 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구하는 방법으로, 자, 여기니까 여기 이렇게 X라고 설정을 할게요. 지금 이 문제는 이 풀이가 더 쉬워. 그러나 나중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풀이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이 영역은 15개가 되려면 차집합 부분이 15 빼기 X가 돼야 A가 15개가 될 거고, 여기도 20 빼기 X가 돼야 B가 20개가 되겠지. 그럼 바깥에 있는 부분은 전체에서 여기 있는 합집합을 다 빼면 되겠지. XX 사라지고 35 플러스 마이너스 XX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산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는 일단 0 이상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도 0 이상.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도 0 이상.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도 뭔가 10 플러스 x인가요? 10 플러스 x. 이것도 0 이상.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x네. 마이너스 10 플러스 x.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x가 15 이하이다. x는 0 이상이다. x는 20 이하이다. x는 10 이상이다. 그래서 이 4개의 겹치는 범위를 찾아보시면 x는 10개 이상 15개 이하이다. 그래서 저 교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최소값은 10이 되고 최소값은 15가 되면 이렇게 미지수를 통한 풀이로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